7월의 5번째 여자 배구 소식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졌다고나 할까요? 클러치박 그녀에게 5년 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악몽과 눈물을 딛고 이제는 어엿한 해결사로 나서게 됐습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은 29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A조 예선 3차전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당한 연속적인 오심을 딛고 승리를 거머쥔 케냐전에 이어서 승전보를 다시 접하게 된 건데요. 세계 랭킹 6위에 올라있고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패한 바 있던 도미니카 공화국이었습니다. 전력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상황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높이와 탄력, 파워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에 패한 뒤 케냐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반등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미니카는 2연패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8강 진출의 경쟁팀이었기에 이날 일전이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어차피 전력 파악 자체는 웬만큼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도미니카는 월드킴을 견제했고 클러치박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수비력이 떨어지는 클러치박을 서브의 타겟으로 설정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클러치박의 리시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공격은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었고 리시브가 불안하면 공격 연결도 매끄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날 역시 다소 기복이 있었습니다. 월드킴을 보좌하며 공격을 풀어갔지만 리시브가 안 될 때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순간 클러치박의 스파이크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5세트 접전에서 월드킴이 블러킹과 서브 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온 뒤 14대12에서 염혜선이 선택한 공격수는 클러치박이었고 이를 성공시켰고 이날 클러치박은 16점을 올리며 극적인 승리에 이바지했으며 마지막 득점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5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5년 전 리우 올림픽에서는 상대의 집중 공략을 이겨내지 못했고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세월 동안 클러치박도 경험이 쌓였고 성숙해졌습니다. 마음가짐이 단단해졌고 준비를 많이 했다면서 멘탈을 부여잡고 월드킴의 뒤를 이을 해결사로 우뚝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박과 선수들이 마음을 다잡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끈 것은 당연히 주장 월드킴이었습니다. 세계 배구연맹 FIVB도 한국의 승리 소식을 전하면서 월드킴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FIVB는 SNS에 월드킴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마지막인 것처럼 뛰어라 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월드킴이 필요할 때 득점해주고 이번 올림픽이 첫 출전 동료들을 이끌면서 왜 그녀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지 보여줬다라고 전했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이제 블랙핑크 노래 제목하고 비슷한 문구를 넣었죠. 그리고 이날 시합에서는 독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월드킴이 20점을 따내면서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했고 위기 때마다 자리아와 클러치박도 각각 16점씩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중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4세트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힘에 밀려 4세트에서 시합을 끝내지 못하고 5세트까지 연장이 되는 접전에 접어들었는데 그때 월드킴의 목소리가 들렸죠. 월드킴은 팀원들에게 해보자 후회 없이라며 계속해서 사기를 불어넣었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목소리에 MBC 해설위원으로 나선 황현주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꽃사자 황현주 해설위원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허일후 캐스터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알 것 같다며 공감했습니다. 황 의원은 죄송하다. 경기가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그 목소리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선수들이 너무 어려웠을 텐데 너무 극복을 잘 해줬다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도 눈물이 터졌는데요. 5세트 마지막 공격과 함께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 중계를 진행하던 한윤 KBS 배구 해설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면서 멘트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는 환호하고 중계석은 울먹였던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인상적인 일전이었습니다.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연일 계속되는 도쿄올림픽 승전보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해드려서 참 좋은데요. 이번 소식은 숙연해지는 내용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유민 선수의 추모 1주기에 관한 소식입니다. 7월 24일 경상북도 경주시 하늘마루 봉안당에서 전 여자 프로 배구 선수 고유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족과 팬이 1년 전 세상을 떠난 고유민을 추모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020년 작년 7월 30일 오후 9시 40분 자택에서 숨진 고유민 선수를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유족은 고유민이 몸담았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배구단의 갑질이 선수를 극단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2020년 8월 31일 현대건설 박동욱 전 구단주를 사기와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5월에 결론이 났는데요. 검찰은 박 전 구단주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 유족은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건 딱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고유민이 25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라고 엠스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구단 측의 과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진실이 빨리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고유민 선수가 하늘에서 마음 편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승을 한 상황에서 다음 한일전만 잡으면은 8강 진출이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데요. 최소한 이기면 제일 좋고 5세트 접전까지만 가더라도 승점 1점이 추가되니까 승점이 6점이 돼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토요일날 우리 국민들과 제가 함께 기다리면서 그날의 선전을 응원하며 기원하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